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단절과 유린의 소록도병원 100년 역사를 김종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흥 녹동항에서 600m 정도 떨어진 자그마한 섬. 그 모양이 어린 사슴을 닮았다고 해서 소록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섬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뒤 이곳에 한센인들을 격리 수용하기로 합니다. 100년 전인 1916년 현 소록도 병원의 모태인 자혜의원은 그렇게 설립됐고 이듬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에 환자 수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섬 전체를 병원으로 하고 또 필요한 많은 시설물들을 확장하고 공사하는데 환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소록도 병원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건 한국 전쟁 이후인 지난 1960년. 이때쯤 한센인 관리 정책의 방향도 수용에서 치료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이후 소록도 병원은 전국의 한센인 치료 시설을 통합한 국립나병원으로 확대 개편됐고 80년 중반에는 현대식 병원 건물이 들어서면서 보다 체계적인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한센 휴유장애라든가 이분들이 고령으로서 앓고 계시는 만성질환이라든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방 직후 6천 명을 넘어섰던 거주민은 이후 꾸준히 감소해 현재는 500여 명 수준. 직원과 한센인 거주 지역을 가로질렀던 서슬퍼런 철조망이 사라지고 한센인에 대한 세상의 편견도 옅어지면서 소록도는 아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이처럼 소록도는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한센인들을 강제로 격리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환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인권 유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빛도 잘 들지 않는 붉은 벽돌 건물, 일제강점기 지어진 감금실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이곳에 끌려온 환자들에게는 무차별한 폭행이 가해졌습니다. 노역에 안 나온다든지 탈출을 하려고 그러다 잡혔다든지 인권이라는 건 아예 없고.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금실에서 풀려난 한센인들은 예외 없이 단종 수술을 당했습니다. 25, 한 맺힌 청춘이 써내려간 가슴 아픈 시가 당시의 참상을 말해줍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다시 한번 되돌아 생각하게 되네요. 숨진 환자의 시신은 본인이나 가족의 뜻과는 상관없이 해부 실습용으로 쓰였습니다.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다가 안치를 해서 거기가 다 차면은 뒤에다 합장을 해요. 해방 후에도 계속된 순환. 병원 운영권을 둘러싼 직원들의 욕심에 무고한 주민 84명이 무참히 학살됐고 수많은 한센인들이 간척 사업에 강제로 동원돼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끔찍했던 강제 낙태와 단종 수술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배 못 나라 했는데 배나 그래가지고 철사 동가리 이런 거 갖고 막 배를 쑤시고 손가락을 쑤시고. 하늘이 내린 형벌, 천형의 섬이라 불렸던 소록도. 100여 년 가까이 계속된 참혹한 인권 유린은 이 작은 섬을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소록도 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는 차별과 편견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녀들까지 고통받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소록대교 주변에 남아있는 콘크리트 시설물. 제비선창이라 불렸던 이곳은 1980년대 중반까지 한센인들이 이용했던 부두였습니다. 육지와 더 가까운 다른 선착장은 직원과 일반인들에게만 허락됐습니다. 내리기 타고 불편하게 바우가 있기 때문에 가오다 보면 바닷물 빠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하고 전염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였지만 세상은 냉엄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계속된 강제 격리 정책과 인권 유린은 한센인 그리고 한센병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뿌리 깊게 심어놨습니다. 우물을 못 먹게 했어요. 평균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인식이 돼서. 멀쩡한 한센인의 자녀는 미가마로 불렸고 이들의 입학을 반대하거나 이유 없이 폭행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자식들을 학교를 등교를 못하니까 가슴이 아픈 정도가 아니고
이 때문에 과거에 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까지 숨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있고 손자가 있지만 나 여기 와 있는지 모릅니다. 한센병이 정복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소록도 주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아직도 몇몇 집은 소록도 주민들한테는 밥을 팔지 않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소록도에 강제 격리된 한센인 9명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무책임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한센인 피해 보상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방 이후 이루어진 강제 낙태와 단종 수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19명의 한센인에게 많게는 4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후 4건의 다른 소송에서도 법원의 결정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증거가 부족하고 강제성도 없었다며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 상급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는 사이 소송에 참여한 일부 한센인들은 노령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대법까지 지금 올려놨어. 이런 나라가 어딨죠, 이런 나라. 다 죽어가지고 몇 사람 없어. 반면 일제 강점기 비인륜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일본. 同時にその病気以上に社会的な偏見というの中で皆さん方が苦しんでこられたと。 지금까지 국내 한센인 피해자 500여 명에게 1인당 1억 원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시효가 소멸됐다, 지금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증거가 미흡하면은 다른 어쨌든 자료를 보완하게끔 해서 과거의 잘못을 애써 외면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는 정부는 한센인들의 가슴에 또다시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국립소록도의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조명하는 저희 여수 MBC 특집 뉴스데스크가 어제에 이어 오늘 2부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고통의 섬에서 치유의 섬으로 달라진 소록도와 한센인들의 현재 모습, 소록도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록도의 새로운 100년 등을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이와 함께 저희 여수문화방송은 오는 19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단절에서 소통이란 주제로 MBC 토론 갑론을박을 녹화해 20일 오후 6시 10분에 방송합니다.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소록도 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관계 인사와 소록도 주민, 마리안느 수녀 등 모두 5천여 명이 참석하며 행사 이후에는 소록도 박물관 개관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제13회 한센인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체육 행사와 함께 저녁에는 소록도 주민들과 시민이 함께하는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8이 오늘날의 역사적 위상을 갖추게 된 데는 광주 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희생된 수많은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기억하는 이들은 점점 줄고 5.18 역사에서도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북 영주 출신의 대학생 고 김희기 씨를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전남도청의 시민군들이 진압된 지 만 사흘이 지난 1980년 5월 30일 오후 5시쯤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한 청년이 계엄군 탱크 사이로 떨어져 숨집니다. 서강대 무역학과 76학번 김희기 씨가 광주 학살을 알리는 전단지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뿌리고 떨어진 것입니다. 다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광주의 죽음 앞에서 또는 광주를 기억하자고 스스로 몸을 내던지는 그런 분들의 죽음 앞에 응답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한국 민주화를 이끌어낸 힘입니다. 당시 6층에서 떨어진 김희기 군이 피를 쏟으며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계엄군들이 그를 병원으로 옮기기보다는 그가 뿌린 유인물, 동포여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줍는 데만 신경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농민운동가를 꿈꾸던 김익희 씨는 1980년 5월 광주 북동성당에서 있었던 한평 고구마 농민투쟁 승리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에 왔다 계엄군의 학살을 목격했습니다. 광주가 고립되지 않게끔 같이 이렇게 동조해서 다른 데서도 같이 그 시위를 하고 싸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니까 올라가서 그 부분을 하라고 그런 거죠. 자기도 그럼 그렇게 동의를 하고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올라가겠다고. 5.18이 끝난 지 사흘 만에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다 숨진 그의 죽음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광주에서 수백 명이 학살당하고 있는데 동포인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묻잖아요. 그러면 나 그때 숨어 있었다. 내가 너 만나면 부끄럽지 않으려고 내가 그다음에 열심히 살았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황교안비 씨는 취재 과정에서 김익희 씨가 생전에 남긴 신동엽 시인의 금강을 읊은 육성 녹음 테이프를 입수했습니다. 서사지 금강 신동엽 1894년 3월 21일 전봉준이 영소라는 오천 농민이 동학 농민혁명의 깃발 높이 나부끼며 고부군청 향해 진격했다. 머리마다 휘날리는 노랑수건, 질서정연한 대열, 여기저기 높이 펄럭이는 깃발, 물리치자 학정 구제하자 백성. 서강대 후배들은 해마다 그의 이름을 딴 의기제를 지내며 선배의 뜻을 기립니다. 광주항쟁을 서울에서 처음 알렸던 이제 서강대 동문이신 김익희 선배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의기제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걸 기획하기 위해서 이제 뜻을 모아서 항쟁이 진압된 이후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다 최초로 숨진 김익희 씨. 3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 문제가 민간 학회 등에서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제주 고속철도의 쟁점에 대해 한국물류학회나 문화산업학회 등은 대부분 긍정적인 조사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타당성과 안전성, 재정 부담, 경쟁력 등에서 해저고속철 건설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제주 고속철 건설로 호남의 서비스업이 발달하면 부산, 경남의 제조업과 상생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서로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를 우리가 건설하게 되면 한쪽은 제조업, 한쪽은 서비스업이 서로 보완 관계로서 경쟁력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70만의 제주 해저터널을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유로터널과 비교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후 국가라든가 이 배후 수용 인구만 보면 조금 우리가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사업의 결정권을 쥔 정부를 설득하려면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다음 달에 확정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의 의견들을 더 모을 수 결집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 제주 고속철 건설이 내년 대선 공약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적인 공감대가 변수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횟집과 어패류 취급업소 268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어패류, 날것 안 먹기 등 식생활 개선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폐혈증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덜 익혀 먹거나 오염된 바닷물에 상처가 닿으면 감염될 수 있으며 치사율은 60%에 가깝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시군이 재난 대응 체계 확립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16 안전 한국 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군은 어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태풍 레습에 따른 상황 판단 회의와 비상 단계별 근무를 강화하고 시군별 협업으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또 오늘 이순신대교에서 복합사고 현장 대응 훈련을 벌이고 18일 여수 모사금 해수욕장에서는 해양 오염 사고에 대비한 토론과 통합 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오존 경보제를 오는 9월까지 시행합니다. 한데요. 시정이 많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가시거리 현재 10km 안팎입니다. 오늘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수은주를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7도,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올라 낮 동안 마치 초여름이 된 것처럼 덥겠습니다. 이번 주 갈수록 더위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내일은 29도, 금요일에는 31도까지 올라 한여름이 된 것처럼 덥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입니다. 전국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다소 끼어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동안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또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2.2도, 대구 11.3도로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9도, 울산도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이른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시였습니다.